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 옵션이에요. 플롯 옵션이 있는데, 자, 제가 이 학원에 가르칠 때는 여기서도 딱 한 가지 내용만 가르쳐요. 한 가지 내용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만 보자면, 플롯 인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는데, 백그라운드, 그럼 배경을 출력하는 거냐? 근데, 요 뒤에 배경 색상, 뭐 있는 거 없는데, 뭐, 배경 이미지 갖다 놓으면 이미지 당연히 출력이 되겠지. 이거는 이제 뭐 배경 뭐를 출력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플롯 인 백그라운드는 플롯 작업을 배경에서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OK 누르면 프린트로 OK 버튼을 딱 누르면 프린터로 내가 출력할 데이터가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송이 될 때 여기 조그만 창이 하나 여기에 이제 조그만 창이 하나 뜨면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이제 게이지 하나 딱 생겨가지고 드르륵 진행을 해요. 데이터를 얼마나 전송을 했는지. 그쵸?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걸 안 표시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그러니까, 화면에 표시 안 하고, 진행은 되고, 그런 식이에요. 진행은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 게이지 올라가는 동안 뭐예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지. 그쵸? 만약에 이게 이제 요 창이 떠가지고 쭉 누르르 지나가는 과정이 나오면 이거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못 해. 근데, 이거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롯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체크가 꺼져 있죠. 자, 플롯 오브젝트 라인 웨이트는 내가 이제 레이어나 아니면 플롯 설정이나 뭐 기타 등등에서 정해준 선의 굵기를 적용해서 출력을 할 거냐, 그러니까 선 굵기 적용이 가능하냐, 이거 체크 꺼버리면 선 굵기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플롯 트랜스퍼런시는 당연히 선의 투명도죠. 투명도. 근데 저게 꺼져 있는 이유는 저는 도면 그리면서 투명도를 사용 안 해요. 투명도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투명도를 쓰신다, 그 출력에 투명도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 부분을 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위드 펜 스타일 있는데, 플롯 스타일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 내가 여기서 적용한 내용을 적용해서 출력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니까 체크가 돼 있어야겠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플롯 페이퍼 스페이스 라스트. 이제 모델이 있고 페이퍼 스페이스는 이제 배치해서 이제 있는 건데, 배치해서 이제 이건 배치 작업을 배워야지 이해할 거예요. 배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종이의 형태를 만들고 배치 내에서 그려준 애가 있고, 모델에서 그려진 걸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러오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모델에서 불러온 놈하고 배치해서 직접 그린 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출력을 할 때 페이퍼 스페이스, 즉 배치해서 그린 걸 나중에 출력을 하겠다. 순서적으로 모델에서 불러온 애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해서 나중에 순서적으로 출력하는 순서를 나중으로 미루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별로 의미는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페이퍼 스페이스 오브젝트는 뭐냐면, 내가 배치해서 그린 거, 페이퍼 스페이스 상태에서 그린 것들은, 출력을 안 하겠다. 오로지 모델에서 갖고 온 애들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개념이 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롯 스탬프 온. 자, 저거는 이제 제가 학원에선 잘 얘기 안 해요. 학원. 에선 잘 얘기하지만 실무에선 잘 얘기해요. 실무. 그래서 보는데, 플롯 스탬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워터마크 생각하시면 돼요. 워터마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문서를 출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출력을 한 걸 다른 사람이 복사해서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거기다가 배경에다가 회사 로고를 박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로고를 박든, 흐릿하게 막 글자 보는데 방해 안 되게 흐릿하게 뭔가 박아가지고 상대방이 복사를 하면은 걔도 같이 복사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면은 특별한 설명, 주석 같은 거, 아니면 페이지 넘버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플롯 스탬프예요. 플롯 스탬프. 그래서 이제 플롯 스탬프 여기 체크를 딱 해주면은 플롯 스탬프를 추가를 할 수 있고, 여기 스탬프 버튼이 생겨요. 얘를 딱 눌러주면 스탬프에 어떤 내용이 표시될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정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 스탬프 필드에 보면 이제 필드 값을 통해서 이제 필드 값 예전에 텍스트 할 때 나왔을 거예요. 텍스트에서도 필드 삽입할 수가 있었죠. 필드 값이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과 연동돼서 뭐 날짜가 자동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파일이 있는 뭐 폴더 여기 보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드로잉 네임 파일명하고 뭐 레이아웃 네임 레이아웃이면 요 배치명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트 앤 타임은 이제 파일 작성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출력하는 시간하고 날짜들 이 표시되고 로그인 네임은 내 컴퓨터 계정 로그인 되는 계정 이름이 나올 거고 디바이스 네임은 내 컴퓨터 이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는 용지 사이즈 표시해 줄 거고 플러 스케일을 누르면 출력 스케일도 같이 표시해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표시해서 자동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거냐 라는 거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문구를 내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한 문구를 넣고 싶다 그러면 논이라고 돼 있는데 딱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add 딱 해서 여기다 add 버튼 눌러가지고 뭐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써주면 돼요. AAA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여기는 BBB 해서 오케이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서 AA를 선택하고 여기서 BBB를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 줄 수 있어요. BBB 자 그래놓고 오케이 프리뷰를 딱 해볼게요. 했더니 요 밑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AAA 추가됐고 BBB 추가됐고 그 다음에 파일 뭐 어쩌고저쩌고 파일 이제 있는 위치가 있는 폴더하고 뭐 파일 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지정이 되느냐? 여기서 지정이 된다. 자, 글씨가 너무 큰 거 같으니까 글씨 사이즈도 좀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드밴스 딱 해서 이제 위치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글자의 높이 한 2.5로 바꿔볼까요? 글자 높이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 보통 레프트인데 얘 같은 경우 이제 톱 레프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는 왼쪽 바닥으로 나왔죠. 근데 어디 나와요? 톱 레프트 이쪽으로 상부로 저렇게 표현 위치도 바꿔줄 수 있고 글자 사이즈 바꿔주니까 내용이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 파일 위치하고 파일 네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오늘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DWT PDF 플로트 프린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디바이스 설정 프린터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뭐 이제 아까 제가 추가했던 AAA BBB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걸 이렇게 요런 게 다 들어오면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지저분해요. 되게 지저분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지금 AAA BBB 쓰는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도면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도면을 잘못 그렸든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뭐 기타 등등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AAA BBB 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다가 가서 여기다가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화번호. 담당자 뭐 하고 이름 홍길동 길동 과장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전화번호 012-345-6-7890입니다. 딱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오케이 하고 프리뷰 딱 하면은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삽입을 안 했네요. 다시 배치를 안 해줬죠. 여기다가 담당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서 오케이 프리뷰 딱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가공하는 가공집에 이 도면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도면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야 전화 때리는 거죠. 전화 딱 해가지고 저기 도면에 치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된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스탬프를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스탬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용도로 스탬프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저런 내용이 들어갈 때 사용되는 게 스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 수강생들한테 자격증 시험 보고 뭐 그런 애들한테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굳이 설명하고 사용 하라고는 안 하고요. 거의 이제 실무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사용하면은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옵션에서 제가 학원에서 꼭 설명하는 거, 나머지 다 설명하는데 꼭 선택하는 건 뭐냐? Save Change to Layout이에요. Save Change to Layout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까지 설정한 설정 내용이에요. 설정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OK를 눌러버리면, 프린터로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출력 신호는 시그널은 날아가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 출력창은 꺼져요. 꺼지는데 꺼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여지껏 잡아놓은 지금 제가 여기도 변경했고 여기도 변경했고 잡아놓은 출력 설정들이 싹 다 날아가요. 다시 출력을 다른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얘 출력했으니까 옆에 거 출력하려고 다시 컨트롤 P에 출력을 딱 띄우면은 기존에 앞에서 설정했던 얘네들이 싹 하나도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야. 네. 그걸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를 체크 안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뭐 OK를 딱 누르면은 출력은 되는데 그 출력했던 다시 이제 컨트롤 P 누르면 여기 앞에 설정했던 게 싹 다 날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다 또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 어차피 거의 출력 상황들이 거의 이제 한 파일 안에서 출력을 할 때는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때 바꿔줄 일은 없어요. 같은 설정 가지고 쓰게 되는데 결국은 바꿔주는 건 이제 위치적으로 어디를 출력할 거냐 이것만 바뀌거든요. 이것만 바꾸거든요. 이거 얘 출력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얘 출력해야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출력 영역만 바뀌지 그래서 출력 설정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은 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OK 눌렀을 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Apply to Layout이에요. 얘를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 설정된 설정 내용이 파일이 저장이 돼요. 이렇게 수동으로 해줄 수 있고 어차피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Save Change to Layout 체크해 놓으시면 OK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돼요. 출력이 되고 얘가 눌러진 상태로 OK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때 마지막으로 출력할 때 그 출력 상황 이 전체적인 설정을 고스란히 파일에 저장을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Apply to Layout이라는 버튼도 따로 저장을 내가 누르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출력과 같이 저장이 되도록 Save Change to Layout을 켜놓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출력 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거는 이제 용지 방향을 얘기하는 거 용지 방향. 기본적으로 포트레이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포트레이트라고 돼 있으면 여기 미리 보기 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리뷰를 딱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는 이제 세로로 서져 있어. 내가 잡은 출력 영역은 이제 가로로 누워 있어.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 여백이 많이 없다. 종이의 넓은 방향과 내가 이제 출력하는 넓은 방향이 맞지 않다. 근데 종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다? 이거다. 그래서 포트레이트에서 랜드스케이프로 딱 바꿔보면 프리뷰. 종이의 넓은 데랑 출력하는 용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제 넓은 쪽이 딱 맞다.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표현되는 게 아까 종이가 이렇게 서져 있었는데 종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나온다. 종이의 방향을 이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입니다. 플로 스타일 테이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SY 있고, 뭐 서한이 있고, 뭐 심지어 있고, 저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제가 사용하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만든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이제 뭐 어캐드라든가, 뭐 칼라도 제가 만든 거구나. 어캐드라든가 아니면 뭐 필 팔레트라든가,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모노크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어캐드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딱 어캐드 하고 이제 딱 보면은 미리 프리뷰를 딱 해보면은 색깔 갖고 있는 색깔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는 색깔 그대로 출력을 하게 돼 있고 선의 굵기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선의 굵기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선의 굵기의 차이가 없죠.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중심선이든 히든이든 뭐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여기 이제 주기에도 보면 선의 굵기는 차이가 없어. 색깔의 차이만 있지. 이렇다 그런 거죠. 저게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캐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저렇게 출력을 걸어 봐가지고 내 입맛에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법하고 맞춰져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만들 때는
딱 누르시면 이제 밑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뉴가 있어요. 뉴를 딱 누르시는 거예요. 뉴를 누르시면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유즈 CFG 파일이고, 그다음에 유즈 CP P2C 뭐 파일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뭘로 선택돼 있든 그냥 뭐 다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해줄 거는 뭐냐면 파일 이름 뭐 찾아준다, 뭐 열어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이제 use CFG 파일을 사용하겠다 그랬잖아요. use 이제 PCP나 PC2 파일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내가 저 플러 스타일로 돼 있는 파일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캐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열어가지고 걔네들 설정을 갖고 와서 걔를 기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뭐 기존 파일을 찾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번거롭다. 기존에 있는 거 뭐 찾는 거 같은 거 번거롭고, 뭐 굳이 그런 거 맞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냥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딱 눌러주면은 얘는 파일을 브라우저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파일에 이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지금 하나 빠져요. 브라우저 파일이잖아요. 파일을 찾는 과정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존에 꼭 참고해야 되는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거 외에 나머지 두 개, 뭐 CF랑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 파일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처음부터 만들 거야라고 한다면 요 단계를 건너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요 밑에 두 개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이용한다. 파일 이용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요 브라우저 파일 과정을 거치고, 요 스타트 스트레치는 얘를 건너뛰고 파일 네임부터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파일을 참고하지 않고요. 이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로 해서 이제 딱 이렇게 딱 해서 파일 네임. 요거 이제 내가 이름을 주시면 돼요.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A 4개로 만들게요. A 4개로. 그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서 들어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라고 해요. 마침.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죠. 뭘로? 방금 전에 제가 지어준 이름으로. 요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요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 CTB 파일로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는 거냐? 저 CTB 파일의 내용은 아직 내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저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딱 눌러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온다. 이제 컬러 팔레트가 나오는데 앞에 탭들이 있다. 근데 이 탭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다. 여기서 이제 플롯 스타일즈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캐드에서 정의된 색상들을 얘기해. 색상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컬러 1번, 이 컬러 1번 색상은 이제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프로퍼타이즈. 이 설정에 따라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은 뭐 이 설정에 따라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 설정 내용은 이제 각 색상을 선택할 때마다 바뀌어요. 그 색상이 할당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각 색상별로 다른 설정들로 적용을 해서 출력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뭐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 프로퍼타이즈 있는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출력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선 종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력되는 색상, 또 한 가지는 출력되는 선의 굵기. 요 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보면 이제 여기 컬러는 당연히 출력되는 컬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색상 1번 빨간색이 선택되어 있는데, 그럼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뭐냐? 여기 지금 요 빨간색, 요거 중심선 요거죠. 색상 1번 저건데, 유즈 오브젝트 컬러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컬러를 그대로 씁니다. 즉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출력이 돼요. 눌러보시면 빨간색이지만 뭘로 출력할 건지 내가 정해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셀렉트 컬러 하면은 좀 더 다양한 색상을 지정해줄 수도 있어요. 인덱스 컬러에서 골라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빨간색인데, 너 파란색, 블루,
선택하면은 화면상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돼요. 출력은 파란색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과 다른 색상으로 출력해 줄 수 있다.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다 검은색을 많이 사용을 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러 잉크를 쓰는 경우가 도면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라 그랬어요. 항상 모든 도면에 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는 뭐 사용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검은색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전체 색상을 다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1번 선택하고 쭉 잡아내서 쉬프트 누른 상태로 255번까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떻게 주느냐, 얘를 블랙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보고 이제 한번 나가볼까요? 세이브. 그 다음에 프리뷰 해보면 출력되는 게 모두 다 전부 다 검은색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쵸? 검은색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디더라는 게 있는데, 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안티알리아싱이라고 아시나요? 안티알리아싱.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어떤 이제 선을 표현을 하는데, 모니터 자체가 픽셀이잖아요. 픽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점이잖아요. 점. 하나의 점이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선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계단이잖아요, 계단. 이런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안티알라이싱인데, 디드라는 건 이제 이런 계단 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매끄럽게 이렇게 쭉 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 잡음, 노이즈라는 걸 넣어줘요, 노이즈. 그 노이즈 처리해주는 걸 이제, 요걸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노이즈 처리해주는 걸 디더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화면 표시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죠. 화면 표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그거다. 라는 거죠. 디더라는 거고. 이게 온이 돼 있으면 이제 사선으로 처리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회색조예요, 회색조. 지금 제가 모든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솔직히 저걸 블랙으로 만들지 않고, 객체 이제 오브젝트의 컬러를 그대로 따라라 하면은 당연히 컬러풀하게 출력이 될 거예요. 컬러풀하게 출력이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은 회색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 그레이스케일을 제가 ON을 해주면 컬러풀하게 안 나오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레이스케일 회색조를 오해하시는 게, 출력할 때 회색조로 출력하면 되겠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회색으로 표현이 되죠, 회색으로. 요 부분도 회색이, 지금 표현된 게 뭐냐면, 얘가 이제 녹색이었고, 요 선이 녹색이었고, 녹색. 밝은 색선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죠, 흐릿하게. 회색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선하고 검은색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선은 빨간색 선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흐릿할 거예요. 얘는 순수한 검은색 선이고. 그러니까 회색조하고 흑백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회색조라 그러면 흑백이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흑백과 회색조는 달라요. 흑백은 오로지 색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 그리고 회색조는 컬러를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밝은 색상은 좀 흐릿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좀 진한 색상도 이렇게 검은색 비슷하게 나오고, 어느 정도 명암의 차이가 구분이 가요. 명암의 차이가. 그걸 회색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서 쓰는 거는 흑백, 흰색 검은색을 나누죠. 흑백이지 회색조가 아니에요. 회색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해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어떻게 해서 설정 자체에 불만인 게, 야, 저거를 회색조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였으면 이 사람들아 흑백도 만들어주지. 되게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 쓰는 사람은 되게 무식한 거예요. 아니, 회색조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한 거 만들어줬으면, 야, 이씨, 한 칸 더 만들어가지고 흑백은 왜 안 만들어주니?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 이건 잘 안 쓰이고. 상당히 이제 무식한 거죠. 예.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안 써봤나봐요. 제대로. 이 프로그램이, 역사가 몇 년인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저런 걸 안 만들어 놓고. 자, 어찌됐든 그래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백을 만들기 위해서 뭐래요? 전부 색상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블랙으로 선택을 해줘라. 이런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죠.
버튼 하나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 것을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펜, 샵 하는 건 뭐냐면 펜 넘버. 그 다음에 버추얼 펜, 뭐, 가상 펜 넘버인데, 저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저 펜 넘버가 필요한 거는, 제가 이제 프린트 제일 처음 설명할 때 뭐가 나왔어요? 플로터라는 게, 펜을 꽂아가지고 쓰는 플로터라는 게 있었다. 그때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컬러별로, 너 몇 번 펜 써? 이러면, 거기, 그 몇 번 펜이 꽂혀있는 카트리지에 가서 그 펜을 갖고 온다. 이게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스크리닝입니다. 스크리닝은 지금 100이 써져 있는데, 저기 써져 있는 숫자가 뭘 뜻하냐면,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해요. 출력되는 선의 이제 진하기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은색으로 출력이 되는데 100%가 됐으면 검은색을 100%를 다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전한 검은색으로 출력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컬러 1번 선택되어 있는데 컬러 7번 선택해요. 7번이면 여기 흰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얘를 제가 50으로 입력을 할게요. 7번 컬러만 스크리닝을 50으로 바꿔버리면 세이브, 그 다음에 프리뷰 딱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흰색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만 어떻게 돼요? 약간 회색으로 출력이 된다. 빨간색을 쓰고 있는 중심선은 검은색으로 여전히 출력이 되고 있어요. 저거는 그럼, 그레이스케일하고 다르죠. 검은색을 출력을 하는데, 검은색의 50%만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로 오해를 하지 말라. 그레이스케일은, 전체적인 선의 색상을 가지고, 그 회색도, 농도의 정도를 정하는 거고, 얘는 내가 검은색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검은색의 50%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은색 50% 정도의 회색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진하기를 선택해 주는 게 스크리닝입니다. 자, 다시 100%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선 종류인데, 일단은 use object line 타입으로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객체에 지정되어 있는 또는 레이어에 지정되어 있는 선 종류를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1번 컬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는 솔리드다 라고 바꿔주시면, 자, 중심선으로 표현되는 게 실선으로 표현되죠. 왜? 1번 컬러는 무조건 솔리드로 출력을 해라. 그래서 저기서 내가 어떤 설정을 바꿔주면 레이어에서 잡아준 설정보다도 저 출력 설정이 더 우선이 됩니다. 우선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레이어에서 이제 선종류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따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색상을 쓰더라도 다른 선종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되면 그게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 사용 안 하고 오히려 레이어로 제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저기서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죠. 색상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한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뭐 10년 넘게 설계 일을 해봤지만 거의 대부분은 레이어에서 선종류에 대한 설정을 주고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더라. 그래서 use object line 타입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용하더라. 제가 써봤을 때도 저게 제일 편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어댑티브인데, 솔직히 말하면 어댑티브는 저는 저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댑터 개념을 생각해서 뭐 연결 지점에 뭐를 지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기능은 이제 온오프 밖에 없거든요, 온오프. 이제 연결 처리, 그러니까 선 종류의 연결이라든가 뭐 그런 연결 처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끄고 킨다라는 개념 같은데, 저거에 따라서 뭐 변화되는 걸 제가 실제로 본 건 없고, 헬프 파일을 찾아봐도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디테일하게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오프 이거 설정을 특별히 처음 캐드 실행해서 바꾸는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저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라인 웨이트예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색상. 그죠? 제일 처음에 나왔었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선의 굵기. 그게 바로 라인 웨이트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줄 겁니다. 다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밖에 그린 도면 같은 경우 외형선을 뭐 흰색 선으로 그렸는데 흰색 선의 굵기를 얼마로 할 거냐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0.5 정도 0.5 우리 샤프심 굵기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이제 겉에 이제 도면 윤곽 파란색으로 그렸잖아요. 도면 윤곽 얘는 좀 굵게 했을 거예요. 굵게.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는 0.7mm 정도 줄게요. 파란색은 0.7mm.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가늘어야 되는 선이 수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문선은 이제 노란색을 사용을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KS 규격에 따르면 0.35mm죠. KS 규격이라고 보기보다 이제 우리 국가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하면 0.35mm. 그 다음에 이제 얘보다 가늘어야 될 선이 빨간색 선. 중심선이죠. 얘가 이제 국가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하면 0.25mm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가늘게 써야 추가적으로 있는 선의 색상이 뭐냐면 초록색 써야 되는데 얘는 일부러 원래는 그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0.7, 0.5, 0.35, 그다음에 0.25를 이제 자격증에서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선의 굵기가 나오진 않는데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러 0.1 0.1이 아니라 0.4 정도 주고, 그 다음에 하늘색을 0.1을 줄게요. 하늘색을 0.1 줘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자, 이렇게 선의 굵기를 적용을 하고 프리뷰 딱 눌러보면, 자, 아까랑 출력된 게 다르죠. 자, 흰색 선 명확하게 0.5mm 좀 아주 굵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걔보다 더 굵은 선이 뭐예요? 파란색 도면 윤곽선 0.7mm, 그 다음에 중심선 0.25mm,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히든선, 여기 똥똥똥똥똥똥똥 요거 히든선이죠. 얘가 어떻게 0.35mm. 저렇게 선의 굵기를 다르게 표현을 한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이제 저는 일부러 이제 여기 얘가 이제 0.4mm, 얘가 0.1mm 좀 더 이제 다양한 선의 굵기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제도법에 사용되는 선의 굵기는 명칭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굵은 선 아니면 가는 선. 명칭상으로는. 이거는 예전에 선정제 설명할 때 이제 그때 제도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제가 막 설명을 드렸어요. 레이어 설명 나오면서 그때 선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굵은 선, 중간선, 그 다음에 가는 선. 이 중간선을 중간선이라고 안 부르고 가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굵기가 다른데도 똑같이 가는 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간선을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0.35였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는 선이 0.25였다는데 실무에서는 또 요게 맞지 않아서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실무는 더 선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가늘게 써요. 도면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굵기를 어디서 설정을 한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굵기를 어디서 설정을 한다. 출력 설정에 이제 여기 펜 스타일 테이블에 라인 웨이트에서 결정을 한다. 각 색상별로 일일이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사용한 선의 색상들만 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외의 선의 색상들은 지정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엔드 스타일인데 이거는 선이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딱 끊어지게 끝날 거냐, 아니면 스퀘어 사각으로 끝낼 거냐, 아니면 라운드 둥글게 끝낼 거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대각으로 끝낼 거냐.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써요. 유즈 오브젝트 앤드 스타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씁니다. 근데 난 별도의 이제 끝나는 스타일을 정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엔드고 이건 조인, 연결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의 처리, 그건 어떻게 해줄 거냐,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 골라주세요. 이것도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써요. 근데 이거는 형태를 보고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디트 라인 웨이트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되는 선의 굵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리스트 딱 눌렀는데 리스트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사이 값을 쓰려고 그러면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내 사이 값을 추가해주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 라인 웨이트를 딱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추가해서 사용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추가해서 사용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내 설정 자체를 별도로 세이브해줘.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 얘를 불러와서 쓸 수도 있습니다. 불러올 때는 이제 파일로 저장하면 CTB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불러오느냐? 여기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서 요 창에서 이제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건 이제 개인 사용자가 이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출력 설정에 대한 설명이 전부 끝났어요. 자, 출력 설정 전부 끝났는데, 이제 요것만, 요 출력은 이제 일반적으로 요걸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것만 하면 이제 다 끝났냐, 출력이 끝났으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출력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배치 출력. 배치 출력이 있는데, 배치 출력이 나오려면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배치예요. 자, 제가 CAT 2급 강좌를 했는데, 원래 CAT 2급 강좌 들어가기 전에 배치라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CAT 2급 강좌에서 배치를 사용하는데, 지금 저희가 배운 게 2D만이잖아요. 2D에서의 배치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배치 관계를 자꾸 미룬 게 뭐냐면, 원래 배치는 3D까지 들어가고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3D 도면을 가지고 어떤 도면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배치예요. 물론 이제 2D를 배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CAT 2급 시험에서 배치를 활용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그거는 CAD 만든 프로그램 배급사,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입장이고 실제 실무 뛰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 배치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배치 작업을 안 하고 작업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와요. 실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 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그 답글로 이제 많이 싸우듯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싸울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지, 내가 정답이다? 그건 본인 취향인 거고요. 어떻게 그게 정답이 됩니까? 취향인 거지. 저는 배치를 활용을 안 하는 편이에요.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조금 억울한 거는 자꾸 자격증에서 꼭 배치를 쓰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안 써도 되는 기능인데 그걸 꼭 알아야 되느냐. 근데 배치의 장점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니까 일단 학습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알아둬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난 쓸까 말까 결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배치 쓸 줄 알아요. 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장점보다 내가 알고 있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 강좌는 배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